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25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매매 실거래 지수 15주 연속 하락. 한 15주 정도 하락하니까 한 1% 정도 하락했나요? 네. 이 와중에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무료 광고입니다. 토목설계 동산, 토목설계 및 측량, 각종 인허가 상담하실 분은 여기 대구 분이시고 고령에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토목설계 동산 이쪽으로 의뢰하시면 아마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지수 지난주 내용입니다. 2월 14일자예요. 요 라인 따라서 요렇게 지금 약한 모습이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부산 정도만 매매가 살아남고 대구는 마이너스 0.09. 세종도 같이 보시죠. 세종 마이너스 0.13. 세종 마이너스 0.24, 대구 마이너스 0.13. 부산 정도만 살아남고 지금 요 라인은 다 무너져 있어요. 울산은 지난주에는 전세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또 큰 폭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전세 더 약해졌고요. 대구는 전세 지난번과 마찬가지 매매 지난번에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근래 어떤 경향으로 움직였냐면 처음에 하락으로 접어들기 전에 요렇게 다시 계단식으로 요렇게 0.01, 01, 0.01, 0.01, 0.01 요렇게 반복되다가 갑자기 좀 커졌어요. 하락폭이 좀 커졌어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 싶다가 지금은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요렇게 하락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세종시 예전에 갑자기 이런 세종시를 했을 때 대구보다 먼저 하락했을 때 계단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낙폭이 확 커졌던 현상.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대구가 지금 세종으로 치자면 한 요 정도. 세종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도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이네요. 자, 21년 하반기 입주 전세 매물 2월 9일이 아니고 요거 어제 2월 24일자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아파트를 먼저 볼까요?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지금 거의 매물이 한 450건 정도까지 올라갔던가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20개 정도, 2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입주를 했냐면 9월 말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12월 말, 1월 말 그러면 2달 입주 지연 이자를 물고 뭐 관리비를 그냥 내고 있는 상태로 한 2달 정도 공실인 상태죠. 2달, 3달이라고 해야 돼. 거의 3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 22개 남아있다. 아마 이분들은 설마 아직까지 잔금 못 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잔금 못 치르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이미 다 치른 상태에서 나 좀 비싼 전세 입자를 받고자 한다 하고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9월에 입주했던 이안 센트럴 D 여기 살구색 이안 센트럴 D 이렇게 내려왔는데 61건 현재 60 마지막으로 61건 정도 남아있는데 얘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롯데캐슬 대비 좀 많이 남아있다. 나중에 50건 이하 되면은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할 겁니다. 동대구 에일리넷들 10월에 끝나서 입주를 시작해서 이번에 입주가 마무리되는데 이거 예전 같았으면 10건 이하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모두 다 매물이 남아있네요.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 아파트들 좀 지나가고 월배 삼정 그린코아 170건 남았습니다. 야, 얼마 전에 봤을 때 한 350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 빨간 선 맞죠? 한 350건 됐는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해서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해서 12월 말, 1월 말 2달이 지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상태에 언제쯤 매물이 또 한 50건 이하로 접어들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얘가 좀 매물이 제일 심한 아이였죠. 전체 588세대 중에서 248개의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매물 소진 속도가 월배 3정보다 훨씬 더딘 모습이 보이시죠? 조금 요것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초창기만 해도 3.7억 이 정도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래 제가 다시 서칭해 본 결과 한 3.1억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수성구 맞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뭐 신청 강변이나 생활권은 누리기에 괜찮아 보이나요? 조금 신청까지 걸어가기도 조금 멀죠. 그렇다 학군도 좀 애매하죠. 어쨌든 수성구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매매가도 거의 9억 이상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은 전세가율 50% 정도는 일반적으로 안 나와도 나와줬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가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매매가도 조금 더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요 자료 뽑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주 잠깐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아파트 1월 지금 입주 시작한 지 좀 지났죠? 343세대 중에서 121세대가 나와 있다. 네,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더샵 리비테르 여기도 두 개 합치면은 한 1300세대 월배 3정 정도 규모가 되죠.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대봉 더샵 리비테르 요 이름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어쨌든 요 두 개 합치면 한 450개 정도 매물 나와 있다. 월배 3정 한창 많을 때 그 정도 매물 숫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3월 입주라서 어떻게 소진이 되어 갈지 이것도 전세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전세 계약하시면 조금 더 비싸게 계약한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남산 자이언을체 어제 어떤 분이 왜 월성동 같은 그런 변방을 다루냐 대구의 중심부를 다뤄주지 하지만 이 중구라는 곳 혹은 남구 이렇게 오히려 옛날에는 더 각광받던 시내권이었는데 근래는 좀 주거 형태가 좀 바뀌고 뭐 교통이나 뭐 의료나 이런 환경은 좋지만 아파트 수도 절대적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주거 집단이 이렇게 크게 형성된 곳 그나마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되어서 가격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다뤘다고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렸어요. 남산자이언을체 1368세대 중에서 요 색깔이네요. 지금 현재 몇 건인가요? 남산자이언을체 434건 이것도 굉장히 많죠. 월배 3정 하나의 기준적으로 잡아봤으면 이 정도 매물이 나왔었다. 입주 2개월 전쯤에 나왔었다. 아직까지는 매물 좀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다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월배 3정 그린코아가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요맘때 입주를 시작했어요. 입주 시작하기 한 달 전이 피크다. 물량은 피크로 올라간다. 그러면 3월 입주, 3월 말에 입주라고 치면 2월 말,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거의 피크를 칠 텐데 한 500건 정도까지. 그거 다 됐네요. 얘도 그러면 지금이 피크라 치면 450건 정도 피크를 친 상태에서 매물이 서서히 감소해 나가는 형태. 하지만 감소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 뭐 대봉동이나 중구 대봉동이나 남산동이랑 실제 거리는 그렇게 좀 뭔가요? 그렇게 뭔가 같지는 않죠. 1km, 2km 안 되죠. 갇힌 생활권에서 혹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아파트들도 매물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 있죠?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이 편한 세상 두리어 한번 볼까요? 이 편한 세상 두리어 900세대 중에서 벌써 130세대의 매물이 벌써 나오죠. 아직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음에도 생각보다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월성 3정 그린코아, 월배 3정 그린코아 끝나고 나면 또 월성 3정 코아 그린코아 카운티도 있고 월성 3정도 있고 이게 또 줄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월배 3정 입주가 끝난다고 해서 이 지역의 신월성 쪽 지역의 전세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어제 대비 소폭 상승, 전세 물량 어제 대비 소폭 상승 7,885건. 지금 7,885건. 제가 이거 통계를 만들 때 예상치는 7,883건. 오늘이 25일이니까 3일 남았는데 내일은 매물이 소폭 증가할 것이고 주말 동안 한 150건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은 예측치가 틀릴 것 같아요. 한 7,000 몇 건 정도 될까? 한 7,750건 요 정도 매물로 또 7,770 잡아볼까? 7,777 예, 7,770 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100 몇십 건 차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네요. 이 예상치를 낼 때 주말이나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비슷한 추세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빨간 선과 이 예측치인 갈색 선이 포개지고 있는 현상. 월세 물량 전일 대비 소폭 상승, 임대 물량 전일 대비 소폭 상승.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전일 대비 30건 신고되었고 그중에 신고가가 3건. 1월달 거래는 2건밖에 없었어요. 내일도 한 서너 건 거래된다고 치면 현재 768건의 거래량. 전년동월 1928, 약 2000건에서 700건. 뭐 심하게 보면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거래 대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1월달 현재 거래 대금 2,200억이에요. 얼마 전에 뭐 5억, 6억 분양할 때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5억짜리로 아파트로 치면은 한 440개 정도 거래, 한 440개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정도로 거래 대금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대구 시내 아파트 몇 개라고요? 60만 개? 60만 개 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한 60만 개의 아파트 중에서 한 440개, 뭐 한 3억짜리로 잡는다 치면 한 700개 정도. 3억짜리 아파트로 치면, 평균 매매 가격이, 건당 매매 가격이 3억, 약간 하회하니까 3억짜리 아파트 한 700개 정도가 거래되었다. 자, 이 와중에 신고가가 나오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대형평형. 일단 대형평형입니다. 대형평형. 그리고, 고가격대 대형평형 아파트 신고가가 나온다. 근데 이 와중에 나오는 신고가의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3천만원, 아래는 4천만원. 요건 한 10%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현상들이 한 달, 2달 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서너 달 전만 해도 대형 평형들 1억, 2억 점프하는 현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오름폭이 크지 않다. 대봉동 센트럴 팰리스, 얘 하락폭 심하네요. 얘도 한 25% 정도 하락. 이 편한 세상 범호, 얘도 한 25% 정도 하락. 여러분들은 이 낙폭 큰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이 와중에 신고가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게 사실 눈에 더 들어옵니다. 이 낙폭 큰 게 더 눈에 들어와요. 심지어는 대봉동 센트럴 팰리스는 전세 가격이 최고 5억 2천이에요. 매매 가격이 5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세입자 혹시라도 나간다 그러면 다음 세입자 5억 2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요 문제 생겨요. 요런 것들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건 재건축 관련인가요? 한우맨션. 그리고 1억 2천 하락, 이것도 한 20% 하락. 이 편한 세상 대신 이 시내권을 다뤄달라고 하셨던 그분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데, 시내권 2018년식 얘도 큰 힘을 못 쓰는 형태죠. 전세가율 90%. 근데 요거는 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월성동 혹은 침산동 혹은 수성구 이런 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서 당연히 자주 언급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암동 요 7곡지역인가요? 네, 화성 그랜드파크 40평형. 요것도 대형평형 그전에는 낙폭 1억씩 하락하고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근데 요 현상도 같이 나타나더란 거죠. 대형평형에 물론 소수의 금액, 작은 금액의 상승으로 신고가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큰 폭의 하락으로 또 저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매매가 4억 3천, 전세가 4억 2천, 전세가율 90%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 여기 제가 빨간 선으로 그리면서 볼게요. 전세가율 한 95%, 전세가율 한 95%, 전세가율 한 93%, 전세가율 한 95%, 전세가율 한 80몇 %. 눈에 보이시죠? 금액도 많이 낮죠? 자, 그 다음 2억에 이렇게 있죠. 이것도 한 87%, 요거 전세가 매매가 100%, 요거 전세가 매매가 90%, 요거 전세가 매매가, 요건 역전이네요. 110%. 110%. 요런 집은 갭 투자를 혹시라도 들어간다. 층수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거 빼고 이야기합니다. 갭 투자 들어간다면 돈 받고 갭 투자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거 전세 혹시 살고 있는데 주인 임대인이 배째라, 나 돌려줄 돈 없다, 배째라, 경매로 넘기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 나와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가격대 얘도 보세요. 1억 매매가 1억 3,600, 전세가 1억 5천. 얘는 심지어 층수도 더 높거든요. 이거는 전세가율 110%입니다. 110%. 어떤 분이 어제 전세가율 120% 뭐 폭락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시는데 110% 지금 현상 많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120% 현상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9천만 원 수준, 거래량 770건 안 될 것 같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도 그렇게 높아지는 추세는 아니네요. 지금은 6억 이상 비율은 4%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 분양권 거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58건 신고되었는데요. 1월달, 2월달 거래 건수를 세어보다 보니까 이 58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월달 거래도 2건이 늘어났고 11월달 거래도 2건이 늘어났고 12월달 거래도 7건. 이 지금 신고 이거 늦었죠?
이렇게 늦게 신고하면 안 되는데 아마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계도 기간이라서 불이익은 없네요. 어쨌든 요 거래 건수들 때문에 거래 건수가 조금 부풀려 보이는 현상도 있는 것 같다. 1월달 1125건. 야, 이제 신고 일수 하루 남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전세 거래가 너무 신고가 안 됐네요. 예년에 1500건 정도 전세가 이루어졌었는데 1100건 수준의 전세밖에 안 일어났어요. 매매 감소는 얼마였죠? 아까 2000 몇백 건이었죠? 700건 수준. 2000건에서 700건. 매매는 2000건에서 700건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세는 1500건에서 11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9천만 원 정도 수준.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보시면 요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4억 5억 전세 우습게 생각했어요. 요 고가의 전세들, 요 꼭다리 부분들 있죠. 근데 요 좀 아래쪽이 확실히 더 많죠. 요 비율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4억 이상 고가의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 와중에 신고가 나오는 곳들, 네, 여기 합군 범어동이네요. 범어동, 침산동. 네, 범어동, 침산동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다루지, 뭐 중구, 뭐 대봉동, 남산동, 뭐 이쪽 아직 다뤄드리기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고 전세가가 세다든지 그런 특징적인 현상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신고가 나타나는 거 범어동, 침산동 쪽이 조금 강한 모습이네요. 그럼 또 누군가는 요것도 보면 평수가 조금 넓죠. 아니 범어동이거나 혹은 침산동 넓은 평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하락 거래가 보통은 더 많습니다. 신고가 비율 그렇게 높지 않죠. 자, 그 다음 가격들로 보시면 삼정 브리티시 용산 4억 9천이 4억, 5억이 3억 7천. 좀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당동 더샵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전세가 갱신인가요? 5억이 3억 6천 750. 레미안 이 편한 세상 3억 5천이 3억 4천. 고만고만한 수준들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변화는 시간이 더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9천만 원 수준. 오늘 두 번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월세 거래량은 36건 신고되었고 아직까지 뭐 월세가 줄어드는 폭은 조금 더 적네요. 조금 더 월세는 전년 동월 대비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이네요. 전세가 월세로 약간 바뀌긴 하나 봐요. 반전세 같은 형태들로 해서 평균 월세 가격 이 정도 수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